조선 중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적한 마을에 이선준이라는 가난하지만 기품 있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낡은 책상에 앉아 글 공부에 매진하며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의 집안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고 특히 그의 아버지는 주색잡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에 손을 댄 지 오래되어 아들 선준이 간신히 벌어들이는 푼돈마저 노름판에서 모두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때문에 선준의 집은 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쌀독이 텅 비었구나. 이걸 어찌하면 좋으냐? 어머니는 텅 빈 뒤주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선준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릴 적부터 함께한 벗, 최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선준과 같은 서당에서 공부한 동문이었지만 학문의 길 대신 장사의 길을 택해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준의 가족을 늘 안타깝게 여겨 틈틈이 쌀과 약간의 은전을 가져다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선준을 자신의 으리으리한 집으로 불러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선준아, 사람이 몸이 튼튼해야 공부도 잘 되는 법일세. 어서 많이 들게. 민호는 늘 이렇게 말하며 선준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선준은 이런 친구의 은혜에 늘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면 반드시 자네의 이 은혜를 갚겠네? 선준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호는 22살이 되던 해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신부는 19살의 어여쁜 처녀, 박소희였습니다. 소희는 그 고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희었으며 몸매는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우아했습니다. 민호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소희를 좋아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살림 솜씨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민호 역시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초여름날 아침, 민호는 일찍 장터로 나갔습니다. 마침 그날 선준은 먼 친척 어른의 생신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선준은 부끄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민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시오. 이리 나와보시오. 선준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것은 민호가 아니라 그의 아내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마침 친정에 다녀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나, 이선비님이 아니신가요? 혹시 남편을 찾으러 오셨는지요? 소희가 고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단둘이 마주하게 된 상황이 몹시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아, 부인께서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에게 급히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만. 남편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사실 소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먼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선 상태였습니다. 소희는 평소 선준의 훤칠한 외모와 고고한 선비의 기품에 남몰래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밤낮 없이 바빴고 외모나 풍채가 선준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선준은 어쩔 수 없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차를 내오겠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돌아온 소희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시 빗어 곱게 올렸고 뺨에는 연지를 살짝 발랐습니다. 또한 저고리를 평소보다 꽉 조여 입어 아름다운 가슴선이 은근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이선비님, 실은 남편이 뒷문으로 급히 일 보러 나갔답니다. 아마 점심때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저와 함께 기다리시겠어요? 선준은 소희의 시선이 유난히 끈적하고 뜨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이만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별다른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여기 앉아서 저와 이야기나 나누세요. 소희가 선준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준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소희의 손길이 이상하리만치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은은한 난초 향내가 코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인,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외간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남편도 없는데 뭐가 그리 대수인가요? 선비님은 너무 딱딱하셔요. 소희가 선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선준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선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희의 행동이 단순한 친근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친구 민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볼일이 생각나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준이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소희가 황망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과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네. 소희가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마 서방이 뒷문으로 들어오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마 서방은 원래 민호를 따라 장터에 갔다가 주인이 빠뜨린 물건을 가지러 잠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희가 선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소 정고 아름다운 안주인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넘보고 있던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선준이 급히 사라진 후 마 서방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소인이 방금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만 이선비와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마 서방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놈. 너는 언제 들어온 것이냐? 주인을 따라 나간 것이 아니었어? 예, 주인께서 빠뜨리신 물건을 가지러 왔다가 마님께서 이선비와 아주 정답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 서방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냥 인사만 나눈 것뿐이다. 인사만 나누는데 손까지 잡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다 보았지요. 마 서방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방망이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하인 주제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을 주인 나으리께 소상히 아랜다면 어찌 될까요? 마 서방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네,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마님. 마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신다면 이 일은 저와 마님 둘만의 비밀로 하겠습니다. 마 서방이 소희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소희는 그의 거친 손길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남편에게 알려지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마님을 연모해왔습니다. 마 서방이 소희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소희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선준을 유혹하려다가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순진하고 어렸던 소희는 결국 마 서방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남편 민호의 눈을 피해 은밀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선준은 민호의 가게를 찾아가 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친구를 반갑게 맞아주며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은전 20냥일세. 고맙네.
민호야. 이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갚겠네. 돈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참에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이나 먹세. 선주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민호의 집에 가기가 몹시 꺼려졌습니다. 아니네. 오늘은 바로 길을 떠나야 해서 안 되겠네. 다음에 꼭 들르겠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선주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한 가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친구. 자네가 집에 있을 때는 부인을 잘 돌봐주게나. 부인 홀로 두고 너무 오래 집을 비우지 말고.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 선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는 너무나 민망했고 자칫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닐세. 그냥 하는 말이야. 그럼 이만 가보겠네? 민호는 친구의 이상한 당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마 서방이 집 안에서 급하게 나오다가 민호와 딱 마주쳤습니다. 이놈, 마 서방. 너는 어찌 이리 허둥지둥하는 것이냐?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마 서방은 당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마 서방은 이때다 싶어 비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선준이 소희를 겁탈하려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인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이선비가 찾아와 마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나쁜 짓을 하려 했습니다. 소인이 때마침 돌아와서 그놈을 쫓아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친구 선주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주인님, 못 믿으시겠다면 마님께 직접 여쭈어 보십시오. 민호는 급히 안채로 들어가 소희를 찾았습니다. 소희는 마 서방과 미리 짜고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인, 마 서방이 하는 말. 정말이요. 소희는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흑흑. 서방님, 정말이에요. 이선비가 갑자기 저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웠답니다. 민호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충직해 보이는 하인이 똑같은 말을 하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놈을 당장 찾아가 내 손으로 끝장을 내고 말겠소. 민호는 곧장 선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선준은 이미 친척 집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마을에는 커다란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민호, 억울한 누명을 쓴 선준, 그리고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는 마 서방과 소희. 이들의 운명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선준은 친척 어른의 생신잔치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모의 소개로 윤서아라는 아름다운 처녀를 만났습니다. 서아는 얌전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고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반해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선주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서아의 삼촌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는 관리였는데 선준의 학식을 높이 사서 단양 고을의 향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가을 과거 시험이 다가왔고 선준은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가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선준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친구 민호였습니다. 민호, 그 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텐데. 선준은 고향으로 돌아가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민호는 한양으로 장사를 하러 떠난 상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준은 아내와 뱃속의 아이,
그리고 안정된 직장까지 얻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선주는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친구 민호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나타나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준아, 나는 억울하게 죽었다. 제발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선주는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선준아, 나를 죽인 것은 바로 마서방, 그놈이다. 그놈이 나를 강물에 빠뜨려 죽인 후 내 행세를 하며 내 집에서 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제발 이 원한을 풀어다오. 선주는 꿈에서 깨어나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현감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현감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다네. 죽은 이가 꿈에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군. 자네 친구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지 모르니 어서 가서 확인해보게. 선주는 급히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그는 며칠 동안 민호의 집 주변을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민호로 보이는 사람의 걸음걸이와 목소리가 예전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확신을 얻은 선주는 고을 관할을 찾아가 현감에게 도움을 청했고 포졸 2명과 함께 민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포졸들과 함께 안채로 들어가자 소희가 당황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선비님, 남편은 정말로 몸이 아픕니다. 한양에서 나쁜 병에 걸려와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 봐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만나봐야겠습니다. 아픈 친구를 어찌 그냥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소희는 그들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선준을 보고 말했습니다. 선준인가? 왜 이리 갑자기 찾아왔는가? 내가 병에 걸렸다고 했을 텐데. 하지만 선준은 즉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물론이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여, 목소리가 많이 변했구려. 정말 내 친구 민호가 맞습니까? 선준이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얼굴에 붙어있던 가짜 수염과 두껍게 칠한 분이 벗겨졌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바로 하인마 서방이었습니다. 포졸들은 들으라. 이 자를 당장 잡아들이시오. 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들이 마 서방과 소희를 모두 붙잡았습니다. 관아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마 서방이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주인 나으리를 죽였습니다. 마 서방은 한양으로 장사를 따라갔을 때 민호를 강에 빠뜨려 죽이고 그의 행세를 하며 돌아와 집안을 차지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소희 또한 처음에는 속았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고도 겁이 나 함께 지냈다고 자백했습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느냐? 마님을 차지하고 싶었고 주인 나으리의 재산도 탐이 났습니다. 현감은 엄중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 서방과 소희 모두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선주는 친구의 원수를 갚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강가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제 내 원한은 풀렸으니 부디 편히 쉬게나. 그날 밤 선주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고맙다, 선준아. 자네 덕분에 내가 편히 떠날 수 있게 되었네. 앞으로 자네는 더욱 잘 될 걸세. 꿈에서 깨어난 선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 후 선주는 더 높은 관직에 올랐고 아들도 얻었으며
부모님도 모셔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끔 친구 민호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자네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네? 나는 자네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겠네. 이렇게 해서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선주는 친구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평생 백성을 위하는 올바른